애국 탈모 박순혁 작가 모셨습니다. 스스로 자칭 타칭 이거 탈모 애국 탈모. 저건 애국 빡빡이. 자, 오늘은 부정선거의 이해 우리 박순혁 작가님이 이제 아시는 대로 이 아주 파워포인트 분석의 달인입니다. 네. 예, 부정선거의 컨트롤 타워, 중국 비밀 경찰서, 동방명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 이제 투표는 한국인이 하고 개표는 중국인이 한다. 그랬죠. 건데 네. 이제 개표하는 중국인들을 이제 이 뭐랄까 이게 지휘하는 지휘소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지휘소 역할을 비밀 경찰서 동방명주라는 데서 했다는 거죠. 예, 그 얘기입니다. 네. 자, 가시면 들어보세요. 예. 중국인이 개표할 때 더 중립적이다라고 성관이가 얘기한다는 거죠. 야, 어떻게 변명을 해도 어떻게 저렇게 할까? 그러니까요. 헌법재판 할 때도 중국인이 헌법재판 하면은 더 중립적이라서 중립적이다. 예, 뭐 오헌이나 오헌. 예. 헌입니다. 헌. 오헌 같은 네. 성왕 같은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에 드글드글하다는 거죠. 드글드글하다는 예, 거죠. 다음 네. 중국인 선거 사무원들이 작업한 결과 이런 실수들이 계속해서 생긴다. 그러니까요. 예. 다음. 예. 그래서 이제 이 중국인들이 자꾸 실수를 하니까 이제 실수하지 말고 제대로 좀 이제 덜 티나게 하라라고 이제 왕지연 씨를 이제 선거연수원 초빙 교수로 위촉을 해서 훈련시키는 역할을 이제 맡긴다는 거죠. 왕지연. 예, 이름도 딱 아시겠죠? 예. 왕지연. 이 왕지연 씨가 이제 한국이주여성연합 회장입니다. 네. 예, 이제 2014년에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을 수상한 바가 있고요. 이 수상을 누가 줬냐? 이제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이제 잡발이라는 얘기죠. 잡발이. 예, 잡발 애들이 이렇게 상장 주고 이제 이제 중요하게 써먹고 있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장에 이 왕지연 씨가 동방명주를 자기 집처럼 출입을 했다는 거죠. 예, 이 동방명주가 바로 중국의 비밀 경찰서. 비밀 경찰. 예, 그건 밝혀졌잖아요. 예, 중국의 비밀 경찰서에 지령을 받는 일종의 간첩 같은 이제 그거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 이 초빙 교수였다는 겁니다. 예, 이게 뭐죠? 대한민국 선거를 중국이 자주지하고 있다는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 예, 이 동방명주가 어떤 데냐? 이제 24년 2월 27일 날 경찰이 동방명주가 중국 이제 비밀 경찰서다. 이 사람이 중국 간첩이다 하고 수사를 했던데요. 네, 그럼요. 예.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2월 20일 날 동방명주 실소유주인 왕하이진 씨, 왕해군 씨의 인천 자택과 이 사람이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미디어 업체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예. 미디어 업체. 이 미디어 업체가 언론이나 유튜브나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이 접촉을 해갖고 친중국적인 그런 거. 이제 기사나 친중국적인 방송을 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이게 2013년인가 되게 오래됐어요. 네. 예,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이 중국에 의해서 잠식되고 있었던 거고요. 공작을 저기서 했다. 예, 이 공작 스파이 중에서 공작조예요. 되게 스파이 중에서 높은 스파이인데 밝혀졌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우리가 추방할 수가 없어요. 예, 실제로 이 사람이 밝혀진 것 자체도 대한민국 경찰이 밝힌 게 아니고요.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던스가 2022년 12월 달에 한국에 중국 비밀경찰서가 설치돼 있다라고 꼭 찍어갖고 동방명주다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수사가 된 거예요. 이게 개판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 다음 장. 왕해군 씨입니다. 여기 이제 78년생이고요. 아까 H라고 HG 문화미디어 회장 2012년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2012년부터 한국에 이제 이게 압력해서 이제 친중적인 작업을 언론 작업을 이제 뭐 10몇 년 된 거죠 벌써. 쭉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신화망이라는 이거 신화망 인민망의 이제 한국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금 진짜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은 네이버 이제 제휴 언론사라고 있는데 이제 네이버 제휴 언론사인 거 하고 아닌 거 하고 이제 포털에서 뉴스 검색되는 그 이제 이 양이 완전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이버 지금 이제 그 네이버에 이제 포털에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제 제휴 언론사 중에 인민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민망은 포함되어 있는데 중국의 이제 그 중국 공산당의 이제 관영 매체는 포함되어 있는데 스카이데일리는 빠져 있어요. 이게 완전히 이게 간첩 나라가 됐지. 예. 그 저기 뭐 뉴스타파 같은 말도 안 되는
그런 그런데 언론들은 포함돼 있고, 카. 예, 뉴델리나 그다음에 이제 뭐 파이낸셜 투데이나 이런 이제 이 애국 언론들은 다 빠져 있단 빠져 말입니다. 있고. 그거 역할을 한 게 여기라는 거죠. 여기 이 사람. 그렇죠. 예, 그런 공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이 중국 제한 교민협회 총회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되게 이제 높은지 아마 스파일 거고요. 네. 이제 우리가 치면 국정원에서 이제 되게 이제 간부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비밀 경찰인데 비밀 경찰인 게 밝혀졌는데 이 사람을 처벌할 수가 없다. 왜냐? 간첩법이 없어가. 예. 그래서 이제 간첩법 개정을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 간첩법을 반대해 갖고 이제 간첩법 반대한 거 떠나 갖고 이제 국가보안법까지 없애버리자. 네. 지난 이제 연말에.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제 계엄을 비상 계몽령을 이제 하실 수밖에 없었고. 근데 이제 이게 다 밝혀졌잖아요. 네. 언론에 다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최근에 다이빙 신임 주한 중국 대사가 최근 비밀 경찰 의혹을 받는 왕하이진을 직접 만났단 말이에요. 대사가 예. 간첩을 대놓고 만나요. 걸렸는데도 대놓고 만난다고요. 이게 얼마나 핵심적인 예, 사람이겠습니까? 핵심적인 사람이고 한국을 얼마나 중국이 우습게 보느냐, 네. 알로 보느냐. 그러니까 법이 없어갖고 이제 처벌을 못하는 건 그렇다 쳐도 걸렸으면 좀 뭐랄까 부끄러워서라도 아니면 이제 교체를 시키죠. 교체를 시키는지. 중국으로 넌 두라 그러고 다른 스파이를 보낼 텐데 그냥 계속 해. 계속 이래도 되고 한국에 법도 없고. 어차피 민주당이 뒤를 봐주니까 괜찮아. 그런 겁니다 지금. 주물러놨어 우리가. 야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이게? 이 나라 꼬라지가 왜 이렇습니까 도대체? 다음 한번 보시면 이겁니다. 이거를 중국 제한 대사관에서 자기네 그 SNS 이거 올렸어요 자랑스럽게. 우리 간첩인데 요 사람이 신임 중국 대사거든요. 중국 대사 바로 옆에. 간첩 잡힌 사람을 그냥 옆에 이렇게 사진을 찍어갖고 이거를 홈페이지에 올렸다니까요. 이게 무슨 얘기죠? 한국 너희들 까불지만 너희들 백날 얘기해봐야 너네는 어차피 우리의 식민지고 속국이니까 너희들이 지랄하고 이제 그 요새 그 중국 대사관 앞에서 뭐 시위하고 하잖아요. 시위해봐야 새끼야 다 소용없어. 우리가 다 포섭해갖고 민주당이 다 우리 끈앞으로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매일신문에서만 이게 실렸고요. 이 단독이 다른 언론 하도 이걸 받아 안 썼어요. 이 중대한 문제를. 나라 대한민국 언론 전체가 진짜 미쳤습니다. 아니 하다못해 조중동에서는 이런 거 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조중동은 뭐 기대하지 마세요. 조중동에서도 얼마나 아까 보여드렸던 HG 문화재단을 통해 갖고 왕아이진한테 돈을 많이 쳐받았으면 이 기사를 안 시켰습니까? 이거 매일신문에서만 이걸 실겠습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빨리 간첩죄를 개정해서 여기 이제 익명을 원한 한국 정부 관계자가 한국이 혼란한 상황에 빠져 있는 이때 신임 중국 대사가 문제 소지가 많은 사람, 간첩으로 밝혀진 사람을 공식 석상에서 만나고 이를 스스로 내보이는 것은 한국을 무시하는 처사란 말입니다. 분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빨리 간첩죄를 개정해서 정상적인 국가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첩죄를 민주당에서 계속 발목을 잡으면 민주당을 간첩으로 다 쳐넣어야 돼요. 폭파시켜야 됩니다. 한국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서울, 중구, 명동, 한복판 이 사람이 원래 이제 그 동방명주라고 이제 중국집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폐쇄를 했고요. 폐쇄하고 중국 명동 한복판에 취도프 허구라는 무한 리필 허거 식당이 들어섰고 이게 지금 이 동방명주 대표가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은 이 집을 명동 막집이라고 부르며 지금도 방문하고 있다. 중국이 보기에 한국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호구죠. 호구. 다음 넘겨주시면 그 호더포구가 여기입니다. 여기 위치입니다. 이게 이제 롯데백화점 있고요. 여기 이제 명동 큰 길이잖아요. 명동 큰 길 쭉 가시면 여기 있어요. 여기 1층에 버터 매장 있고요. 2층에 호더포구입니다. 28,000원 무한 리필이니까 이제 한번 가서 홍탕 백탕 해갖고 이제 이렇게 이거 진짜 대한민국 국격이 이거 진짜 땅바닥이 떨어져서 이거는 뭐 아프리카 나라만도 못한 겁니다 진짜. 이거 다음 그 비밀 경찰서가 서울에만 있을 리가 없겠죠 당연히. 제주도에서도 중국 비밀 경찰서가 또 있었다 밝혀졌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리조트를 이제 이 위장한
이제 그런 경찰서였고요. 제주도는 또 워낙 또 중국인들이 중국인들이 많으니까. 많으니까 예, 비밀 경찰서가 이거 한 곳이 아니고 두 곳이나 있었다는 겁니다. 밝혀졌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연합뉴스에서 이게 작년인가 아마 나온 기사 같아요. 현재 국정원과 경찰은 이 리조트의 준공 과정은 물론 이곳에서 실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 보안당국 관계자는 제주의 중국 비밀 경찰서 시설을 두 곳으로 의심하고 있다. 여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제주 시내 중국인 밀집 지역의 한 호텔하고 리조트하고 두 군데가 중국의 비밀 경찰서였다는 거죠. 예. 제주에 실제로 중국 비밀 경찰서를 운영했고 한 곳 더 운영하려고 했던 정황이 확인된 만큼 국정원과 경찰은 이것의 실제 활용 목적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뭐 그런 거고요. 다음. 예. 중국 간첩을 발견해도 처벌 못하는 이유는 요거 문재인 정부가 사드 기밀을 시민단체하고 중국에 유출해서 감사원이 이거를 밝혀냈잖아요. 밝혀내고 수사 요청을 11월 19일 했는데 하니까 감사원장을 민주당이 어떻게 했죠? 탄핵했습니다. 탄핵했죠. 예. 간첩을 대놓고 중국 간첩을 대놓고 지금 민주당이 비호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거 관련해서 이제 이 감사원장은 아무런 이제 뭐랄까 뭐 불법이나 뭐 헌법을 뭐 하고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당연히 기각이나 각하해서 빨리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하죠. 왜 그럴까요? 헌법재판소에도 중국 놈들이 드글드글 하니까요. 오헌이나 그다음에 또 누구죠? 거기 성왕이나 이진도 뭐 중국에서 태어났다며요. 그러니까, 그 공보관 하는 그 여자 한국말도 잘 못해갖고 예. 이제 뭐 어버버하는 예, 중국식으로 성조 넣어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참여연대가 간첩법 반대한다는 겁니다. 참여연대는 뭐죠? 이 새끼들도 이 중국 돈 먹어서 그런지 이것도 뭐 간첩이다 마찬가지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이게 12월 1일입니다. 12월 1일 날 성명을 내고 간첩법으로 중국 간첩을 처벌하는 거 반대한다 하니까 민주당이 이어받아 갖고 12월 3일 날 그래? 그럼 우리 간첩법 개정 안 할게. 이런다는 겁니다. 아니 이거는 이게 간첩 집단이지 이게 무슨 정당입니까? 예. 대통령께서 이제 요거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사드 수사 의뢰 이후에 감사원장 탄핵하는 이 꼬라지를 보고 야 이거 더 이상 안 되겠다. 비상계몽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겠다. 아니 그 최재 감사원장이 감사 결과 이거 사드 이거 관련된 군사 기밀을 지금 중국에 다 아까 이제 거기 동방명주 그 이제 왕래군 그 느끼하게 생긴 그 새끼한테 다 갖다 바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밝혀냈는데 그러면 박수 쳐주고 야 잘했네 감사원 잘했네 민주당이 당연히 그렇게 나와야지 정상적인 대한민국 야당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거를 감사원장을 탄핵을 시켜버리니까 그리고 나서 간첩법을 개정을 안 하니까 이건 안 되겠다 이제 그 중국 스파이들을 다 일거에 척결할 수밖에 없겠다 해서 결심을 해서 그래서 비상계몽령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이제 그런 거죠. 다음 다음 보여주시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중국의 국가보안법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하셔야 될 텐데 중국 국가보안법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가 안보를 위해서 모든 국민이 협조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2014년에 제정된 반간첩법 2023년에 개정된 거는 중국 국민이 해외에서도 반간첩 활동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인 이제 지금 유학생들, 대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 대학생들이 이 해외에서 반간첩 활동에 협력이 요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형법 및 출입국 관리법, 반체제 활동, 중국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해외에서 했더라도 처벌이 가능한데 그 처벌하는 조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비밀 경찰이잖아요. 그게 동방명주라는 겁니다. 경찰. 제주에는 두 군데가 있는 거고요. 그거 말고도 전국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요 제7조를 보면은 모든 조직과 시민은 국가 정보 활동, 스파이 활동을 지원하고 협조해야 하며 국가 기밀을 보호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들은 조선족 포함해서 다 이 스파이의 반스파이, 준스파이고 이제 스파이 활동에 도움을 주는 정보원이고 그렇다는 겁니다. 즉 중국 국민과 기업은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중국 정부의 정보 활동을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자국민에게 해외에서도 지시를 내릴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고 실제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제 헌법재판소의 오헌이나 이진이나 그다음에 이제 또 누구죠? 성왕이나 네. 이런 사람이 실제로 국적이 중국이다라고 하면 중국 간첩에 그러니까 아까 동방명주 왕해군의 지시와 지령을 받아서 협력을 해야 돼요. 협력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안 하면 잡혀간단 말입니다. 온 국민을 간첩화를 시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성왕이나 그다음에 이제 뭐 이진이나 그다음에 뭐 오헌 같은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은 지금 한국에 살지만 자기 가족들, 자기 친척들은 중국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협조하면 어떻게 되죠? 아니, 중국 그 사람들 아우지탄강 가는 거야. 아, 중국은 아우지탄강 아니고. 주두세도 모르게 예. 그러니까 그런 위험한 사람들이 지금 헌법재판관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지금 이제 법과 헌법과 법률과 원칙을 막 무시하면서 막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그 뒤에 왕해국과 같은 세력이 있는 거고. 걔가 이제 내가 건재하니까 걱정하지 마. 나를 믿고 니들을 이제 막 밀어붙여. 라고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 대사관에 가서 사진 찍고 대사 바로 옆에 예, 옆에서 사진 찍고 이제 겉으로 표출하고 이런 짓을 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대통령으로 복귀시키지 못하면 이거는 대한민국은 중국의 속국, 중국의 식민지가 되는 게 너무나 명확한 결말이라는 거죠. 예. 그런 이제 좀 위기 의식을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다 이제 같이 공유하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제주도뿐이 아니라 지금 드러난 게 이거고 명동, 제주도 뭐 처음엔 잠실이고요. 그렇죠. 다음 하나만 예. 요 얘기가 이제 대통령 이제 그 친필 편지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제 요 얘기 쭉 하지만 체제와 지향하는 가치가 우리와 다르고 우리에게 적대적인 영향 공세를 하는 국가라면 늘 경계하면서 우리의 주권을 지키고 훼손당하지 않도록 합니다. 바로 중국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의 적대적 영향력 공작을 늘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총칼로서 피를 흘리는 군사 공격과 전쟁 도발은 국제법상 금지되었으므로 강대국이라고 하더라도 외교상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어 총칼을 쓰지 않는 회색지대 전술이 널리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이 회색지대 전술을 널리 사용하는 그 사령탑, 그게 동방명주예요. 밝혀졌는데 안 나가고 지금 버티면서 계속 이 회색지대 전술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허위선동의 심리전, 정치인 매수, 정치인 많이 매수된 거죠. 지금 뭐 민주당은 싹 다 매수된 거고 국민의힘도 상당수지 매수된 걸로 보이잖아요. 그다음에 선거개, 부정선거, 등의 정치전, 디지털 시스템을 공격하는 사이버전, 이제 여론 조작, 댓글 달고 하는 군사적 시위와 위협을 보태어 시연하는 하이브리드 전술이 널리 쓰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 전술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시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시사항이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해도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이제 합법적인 이제 그런 거고 국가 기밀 정보와 핵심 산업 기술 정보의 탈취와 같은 정보전도 하이브리드 전에 포함됩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시는 거니까 100% 정당성이 있고요. 이제 이런 좀 위기 사항이었다는 부분을 이제 국민들한테 널리 알리시기 위해서 비상계몽령을 이제 시행하신 이제 그런 형태가 되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선관위가 우리는 AAB다. AAB은 여기 USAID하고 이제 2014년에 이미 이제 MOU를 맺었고 그 다음에 AAB 고문단에 참석한 사람들이 부정선거 온상으로 우리가 의심하는 데입니다. 지목된 데예요. 최경환, 김무성, 박지원, 유인태 등 이제 여야 국회의원들, 권태선, 허핑슨 포스트 코리아, 김민배 TV조선, 김영희 중앙일보, 이계성 한국일보, 이대근 경향신문, 그리고 최영훈 동아일보, 조중동이 다 있고 한국일보 경향신문. 아까 이제 요 한국일보, 요런 데들이 다 이제 광범위하게 지금 이제 동방명주에 이제 이 지하에 있는 친중 매국노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다음 그래서 이런 경찰들 중국 경찰들이 이렇게 막 이제 시 현장에 막 목격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고요. 이 경찰들을 다 관리 감독하는 것도 이제 동방명주고요. 다음 외국인 유학생 치안 봉사대라고 있어요. 이게 전국에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경주고, 그다음에 여기는
부산 사상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포항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강서고 여기는 종로고 다 있단 말이에요. 전국에 있는 예, 외국인 취합봉사대 보시듯이 외국인은 다 중국인들이고요. 중국인이 다 장악하고 있다. 이 중국인들을 다 관리 감독하는 게 아까 동방명주. 동방명주고 예, 다음 장 넘기시면 그다음에 이제 의용소방대라고 있습니다. 아, 예, 의용소방대도 중국인들이 득실득실합니다. 중국인 리하메이 씨가 다문화 의용소방대장을 지금 하고 있고요. 선거 개표장에 중국인들이 많이 이제 거의 장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어떻게 들어오냐? 의용소방대, 외국인 치안봉사대, 한국이주여성연합회, 한국이주여성연합회 회장이 아까 그 이제 왕지연 씨, 예, 거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선거에 관여하고 있고요. 박주민하고 예, 그렇게 예. 이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이제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동방명주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중국인들이 뭐 한국을 위해 갖고 이제 부정선거 있다고 해서 이제 뭐 그거를 나서서 밝힐 이유도 없겠지만 밝히려고 하더라도 비밀 경찰서의 관리 감독 때문에 잡혀가기 때문에 못한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얘기입니다. 이런 끔찍한 거를 예, 이거 마지막에, 마지막에. 예, 마지막 요거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투표가 아니라 개표가 결정하는데 예. 한국인이 투표하고 중국인이 개표하면 개표한다. 중국이 결정하는 겁니다. 예. 표를 던지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표를 세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스타일링 얘기하는 예, 거죠. 표를 세는 게 중국이라는 거죠. 동방명주라는 거죠. 왕해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해군이 한국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스타일린에 이어서 그 다음 소련의 총서기가 후르시초프인데 예. 대머리입니다. 예. 탈모 지도자는 있어도 가발 가발주단은 지도자는 없습니다. 없다. 예. 네, 박순혁 작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애국 탈모. 애국 탈모. 예. 감사합니다. 예.